안녕하세요. 주경복TV의 주경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잠언은 뛰어난 자기계발서이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안을 줍니다. 세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세 가지만 실천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자기계발의 핵심적인 것을 담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면은 우리 실생활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세 가지는 첫 번째가 명확한 목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고, 그리고 명확한 목표와 긍정적인 마인드 위에 그리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단번에 이루어 나간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오랜 시간 동안 훈련할 때 자연스럽게 나의 몸에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나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계속 이제 제가요, 내용을 이어나간다면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적용할 것인가 했을 때 우리 신앙인들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성경을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다양한 책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소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 이게 무조건 읽어 나가는 것보다는 이 생각을 하고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읽어 나가면은 효과적인 면에서는 참 더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다양한 책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데요. 뭐 성경만 봐도 된다면 성경만 봐도 됩니다. 세상이 또 바쁘고 이러다 보면 뭐 성경 보기도 벅차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안 보고 다른 책들만 본다 하면 그것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게 선택을 하라면 성경만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다른 책들을 잘 보고 이해하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성경을 보는데 굉장한 도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책을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용서라 하죠. 자기계발서. 이런 책들을 어떻게 보고 이해하고 소화할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이 참 중요하고요. 그 고민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읽어 나가는 것보다도 이런 질문과 고민 속에서 읽어 나가면은 더 많은 내용을 얻을 수가 있고 나의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시간을 두고 자기계발서를 다양하게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면서 정리된 내용이 제가 첫 번에 얘기했던 것처럼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가 명확한 목표, 계획, 뭐 꿈이라 얘기할 수 있죠. 이런 부분에 체계가 잡혀 나갔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성경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안에서는 이제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 못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한계를 좀 더 체계적으로 이 정리를 해 나가는 그런 데서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이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상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 책 63페이지 읽어 나가면서 제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때 가장 큰 변화는 상식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제게 크게 이제 얻은 것들이 있다 하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상식의 중요성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상식의 중요성.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잘못 가는 사람들, 뭐 신앙생활도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도 잘못 가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본과 상식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본과 상식을 무시하다 보니까 행동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그냥 해 나가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만 옳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 내가 이만큼 아는데 누가 나를 따라오랴 하면서 자기만 옳다고 해 나가는데, 처음에는 그 빈도가 약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상식과 기본을 벗어난 행동을 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특히요, 종교 단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좀 이제 자기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징이 나타나고요. 특히 이단들에게도 이런 특징이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이단들을 보면은 이단에 대한 글들, 책들을 보면은 이게 잘못되었다,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렇게 본들 그게 도움이 될 듯 하나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단들은 이 전통과 달리 변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향해 가기 때문에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당해내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이단들이나 아니면은 잘못된 단체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겁니다. 기본과 상식을 바로 알고, 이 기본과 상식에 대한 것을 바로 알고 성경으로 돌아가면요, 분별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분별력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그 과정이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과 상식만 바로 이해해도요, 그런 부분에 깊이 있게 빠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단체들이 기본과 상식을 존중해 가면서 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런 기본과 상식을 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상식과 기본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이런 틀을 잡기가 바로 잡아 나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다 보면 거기에서 할 수 있다, 성공,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고, 명확한 계획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나오지만, 또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기본과 상식에 대한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정석이라죠.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서도요, 기본적인 도리, 예의,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신앙인들도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신앙인이기 전에 서로가 이렇게 같이 사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다양한 어떤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만 옳다 하고 살아가는 그런 질서 속에서 기본과 상식을 무시하는 행동, 벗어나는 행동, 저는 그거는 좋은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은 주로 이제 리더들, 지도자들에게 해당될 수가 있죠. 아니면 한 가정의 가정이나 보통 보면은 기본과 상식을 좀 떠나면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은 자신만이 옳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옳고 남은 틀리다. 이러다 보면 나타나는 특징이 무조건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것만 옳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사람이 사는 과정은 서로가 더불어 사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마찰이고 충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가진 신념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근본 뿌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되지만, 왜라는 질문을 항상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같은 어떤 이런 갈등과 분쟁이 생길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듣는 기라 하죠. 이 상대방이 하는 말들을
그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열린 마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그 지혜의 시작과 끝은 무엇인가 하면은 듣는 마음, 듣는 귀라는 겁니다. 항상 왜라는 것, 이런 질문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런 리더들은 더욱더 이런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요, 뭐 나라 지도자들이요, 이런 부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법,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전통이 있고 어떤 형식이 있습니다.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시행착오라 하죠. 많이 겪어가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잘 맞는 것이다 정해진 게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정권을 위해서 막 바꿔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법과 행정을 바꿔나가면 결국은 이 역사가 말하는 것이요, 이렇게 바꿔나가는 것들은 오래 못 가고 결국은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그 정권은요, 나가면 그만이에요. 뭐 영원한 권력은 없죠. 계속 바뀌어 나가니까. 고생은 누가 합니까? 고생은 국민들이 한다라는 겁니다. 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어떤 리더가 올라와서 자신이 주장하는 것을 강하게 하다가 뭐 일이 안 되고 그냥 나가면 그만입니다. 근데 그 뒤에 고생은 또 누가 하는 겁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에게 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저는 역사관이라는 것입니다. 역사관. 이 역사관이라 했을 때 그 뭐 완전 전문가처럼 많은 것을 아는 거, 그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역사관이라도 알고 있자라는 겁니다. 두 가지. 첫째는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관, 큰 흐름이죠. 역사에 대한 큰 흐름을 알고, 그리고 세계사라죠. 그런 세계사의 역사라는 것도 큰 흐름을 알자. 이것도 조금만 노력하면은 뭐 큰 힘이 안 듭니다. 조금만 공부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큰 흐름을 볼 수가 있고 최소한의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역사관을 알자 해서 역사에 뭐 몇 년도에 뭐가 됐다 이런 상식적인 뭐 시험 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역사의 큰 흐름을 알고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몇 년에 한 번씩은요, 그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에 대한 그런 큰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뭐 독서도 하고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왜 그걸 해 나가냐면은 그냥 나의 생각이나 주위의 그런 현재 여론들을 그것만 보고 생각을 해 나가면 자기 속에 빠져요. 큰 걸 못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바른 현실을 보면서 역사 속에서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뭐 고민과 생각을 좀 더 깊이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큰 도구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현실이 복잡하고 어려울 때 그 현실만 자꾸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현실 속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시야가 굉장히 좁아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나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큰 흐름, 역사의 큰 흐름을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라면 최소 저는 10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부분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 5년이면 좋죠. 그렇지만 뭐 살기가 바쁘다 보니까 그게 힘들면 10년에 한 번이라도요,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은 기억의 한계가 있어요. 잊어버려요. 그전에는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면 큰 흐름을 잡아내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두 번째인데요. 사람은요, 나이를 먹어가면요, 이런 생각과 사고,
뭐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요.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상황에서 다시 그 공부를 해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것들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새로운 것들이 많이 보이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 현실이나 미래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과 추측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저도 나름 역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요,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겁니다. 한 나라의 운명이 얼마만큼 나라가 오래돼 있느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경제, 뭐 선진국들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이 기본과 상식을 존중하고 자유죠. 그렇게 바르게 가는 나라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짧은 시간 내에 빨리 경제가 회복되고 이 선진국 대열로 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이만큼 컸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현재 기본과 상식을 얼마나 존중하면서 지금 세대를 바르게 보고 미래를 준비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기본과 상식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생활 속에서 그리고 내가 하는 일 속에서도 이런 기본과 상식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이 역사의 큰 흐름을 생각해 보면서 미래를 생각하고 꿈꿔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